안녕하세요. 신혜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문의가 좀 꽤 있는데 그 문의들 중에서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함께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개의 질문을 골라서 오늘은 답해드리는 거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면마비가 경미하게 와서 대학 응급실에서 스테로이드 처방 받았습니다. 1회 복용 후 39주 아이를 품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긴급으로 아이를 제왕으로 출산했는데 수술 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요. 지금은 2주간 치료를 받으니 70% 정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수술을 했던 게 불난 곳에 기름 부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이분은 이제 임신 중 안면마비가 왔었던 분의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도 이렇게 임신 중에 안면마비가 와서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임신 중이 사실은 그냥 건강한 상태일 때보다도 조금 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인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임신 중이 비임신일 때보다는 안면마비가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또 임신 중에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쓴다든지 침치료를 받는 것, 지속적으로 받는 게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온 안면마비는 후유증을 남기고 지나가는 분들도 꽤 계셔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상황인데요. 원래 안면마비가 처음에 발병을 해서 2주 정도까지는 점점점 심해지다가 2주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는 경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빠진 것도 그 경과 안에 있어서 조금 더 나빴던 것 같고 지금은 좀 더 좋아진 상황인 걸로 봤을 때는 중등도 이하의 가벼운 마비가 왔다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치료를 잘 받을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완벽한 정도로 잘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출산 후 조리와 또 안면마비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리를 신경을 쓰면서도 적절하게 안면 운동을 해서 조금 잘 나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일째 눈을 못 감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네요. 치료는 잘 받고 있고요. 도대체 눈은 언제쯤 감길까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거를 제가 인터넷으로 답을 드리기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눈을 감기지 않는다는 거는 안면마비에서 되게 많은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이 경과가 눈이 금방 감기게 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혹은 눈이 감기는 데까지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혹은 불완전하게 눈 감김으로 마무리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 이 요인들이 어떤 연령대에 어떤 성별에 또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어느 시기에 눈이 감기지 않은지에 따라서도 그 경과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면마비가 발생을 하면은 2, 3일차 정도, 길면 5일차 정도까지는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다가 보통 한 14일차 정도까지는 증상이 낫지 않고 14일차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증상이 좋아지는 거를 평균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경미한 정도의 마비가 온 분들은 아주 빠르면은 7일에서 10일째부터는 조금씩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일차가 되었을 때 눈이 안 감기는 것들은 안면마비가 온 분들한테는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이 증상이 좋아지려면은 적절한 치료도 잘 받으셔야 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발병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눈을 편안하게 잘 감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운동들도 눈을 감는 연습들도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고요. 또한 치료를 당연히 받으시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만 하시지는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마사지를 알려드린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마비된 쪽만 마사지하면 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 맞습니다. 마사지를 하는 거는 안면마비가 온 환측을 기준으로 하고요. 환측을 마사지하는 이유는 안면마비가 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구축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발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마비측이 조금 굳기 시작하고 그게 운동을 하기 좀 불편한 그 증상들이 있을 때 그리고 구축이 오고 난 다음에 그 혈자리들을 마사지 해주는 게 굉장히 얼굴의 불편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환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하면서 사실 건축을 마사지 해보셔도 되게 시원하고 좋으실 거예요. 환측을 더 많이 하되 건강한 쪽과 마비가 온 쪽을 양쪽을 다 진행을 해주시는 걸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며칠 전 입꼬리 쪽이 3분 정도 움직이지를 않아 뜨거운 팩으로 찜질하니 움직여졌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셔서 와사풍 검사도 하셨는데 괜찮다고 소견이 나왔는데 혹시 뇌혈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입꼬리 쪽이 움직이지 않다, 둔하다, 어느 쪽 눈꺼풀이 좀 둔했다, 볼이 좀 둔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증상으로 한의원에 문의 주시거나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마비된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시다가 이제 괜찮아지는 경우에는 안면신경 마비가 아닌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만약에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뇌혈관 쪽이 아주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뇌혈관이 잠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살짝 막혀서 이런 중풍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게 다시 뚫려가지고 괜찮아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이제 고령층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그냥 입꼬리만 둔한 정도가 아니고 입꼬리가 둔한 쪽과 동시에 그쪽 팔, 다리 쪽이 함께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증상들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약간 예민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많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굴이 굳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잠깐 피로하고 조금 스트레스 받았을 당시에만 그냥 근육이 살짝 불편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거는 다시 재발되지 않고 크게 별다른 이상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개의 가능성을 놓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머니가 얼굴 쪽에 마비가 있었나 하고 검진했을 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면은 뇌혈관 쪽에는 큰 이상이 없는지는 한 번 점검을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이상이 없었다면은 다시 재발되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도 좀 궁금한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모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